자, 1874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술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은 바로 그 해. 엄청난 혁명, 바로 인상주의가 태어난 순간이죠.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말이죠, 예술가들이 이제까지의 예술은 다 틀렸어 하고 예술 자체에 전쟁을 선포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입니다. 한 무리의 반항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연 전설적인 전시회, 그리고 미술사를 영원히 바꿔버린 어떤 모욕,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반란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그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당시 19세기 프랑스 예술계는요, 정말 철옹성 같은 깨지지 않는 규칙들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클로드 모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학교는 나한테 감옥 같았다. 이 한마디에 당시 젊은 예술가들이 느꼈을 그 억압, 그 답답함이 정말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그때는요, 프랑스에서 화가로 성공하고 싶다? 그럼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나라에서 여는 공식 미술 전시회 파리 살롱에 눈에 드는 거였죠. 여기가 말 그대로 예술가의 명성과 돈, 모든 걸 결정하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세계관이 얼마나 달랐는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엔 살롱이 있었어요. 그림은 무조건 매끈하게, 붓자국 하나 보이면 안 되고 주제는 위대한 역사나 신화여야만 했죠. 근데 다른 한쪽엔 이 반항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친 붓터치로 지금 이 순간의 빛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적인 삶을 포착하고 싶어 했죠. 이건 뭐 그냥 스타일 차이가 아니라 예술을 보는 근본적인 관점이 달랐던 겁니다. 당시 모네를 가르쳤던 교수가 한 이 말을 들어보면 기득권층 생각이 어땠는지 그냥 딱 와닿습니다. 자연은 뭐 공부하기엔 좋지. 근데 재미는 없잖아. 중요한 건 양식, 스타일이야. 항상 옛날 것, 고대를 생각해야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연의 생생함? 그런 것보단 정해진 틀, 그게 훨씬 중요했던 거죠. 하지만 바로 이런 억압 속에서 반란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었겠지만 이 젊은 예술가들이 서로에게서 동지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이 반란의 주역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바로 그 아카데미, 샤를 글레르의 화실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클로드 모네, 르누아르, 알프레드 시슬레, 그리고 프레데리크 바지유. 네, 바로 이들의 만남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르누아르가 남긴 이 말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림 그리는 게 즐겁지 않았다면요, 장담하는데 전 안 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었던 거예요. 순수하게 그림을 그리는 그 즐거움, 그 진실, 그걸 위해서 붓을 들었던 거죠. 이들을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준 건 바로 공통된 열망이었습니다. 답답한 화실을 박차고 나가서 저 눈부신 햇살 아래 살아 숨쉬는 세상을 캔버스에 그대로 담고 싶다라는 거였죠.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바로 앵플랭에르, 야외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 말입니다. 물론 이들의 길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1874년 그 운명적인 전시회가 열리기까지 무려 10년이에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수많은 거절과 좌절을 맛봐야 했죠. 그 10년간의 여정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1863년 마네의 작품이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이 반항의 불을 지폈고요. 몇 년 뒤 1867년에는 살롱에서 작품들이 그냥 대거 탈락해버려요. 근데 이게 오히려 우리끼리 전시회 열자 하는 계기가 됐죠. 그러다 1870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 토지면서 그룹의 핵심 멤버였던 바지유를 잃는 비극도 겪었고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873년 독립 전시회를 열기 위해 공식적으로 뭉치게 됩니다. 전쟁에서 목숨을 잃기 전 1867년에 바지유가 남긴 이 편지를 보면요, 그들의 꿈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확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보다 강한 모네와 함께라면 우린 분명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죠. 그 좌절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나긴 투쟁의 시간이 끝나고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건 뭐 그냥 전시회가 아니었어요.
예술계 전체를 향한 대담한 선정포고였죠. 1874년 4월 15일 파리 카푸신대로에 있는 사진작가 나다르의 스튜디오에서 30명의 예술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공식 살롱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들만의 전시회를 열었죠. 지금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걸작들이 바로 이 반항적인 첫 전시회에 걸렸습니다. 베르트 모리조의 요람, 르누아르의 특별 관람석,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클로드 모네의 인상, 해돋이까지 말이죠. 하지만 이 전시회의 결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비평가의 조롱 한마디가 어떻게 하나의 위대한 예술운동의 이름이 되었는지 그 정말 아이러니한 순간으로 같이 가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시회는 상업적으로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대중들은 외면했고요. 비평가들은 정말 악랄할 정도로 혹평을 쏟아냈죠. 그 많던 비평가 중에서도 루이 르루아라는 사람이 모네가는 한 그림에 딱 꽂혔습니다. 바로 그 제목, 인상해돋이예요. 르루아는 이 그림을 보고 이게 그림이야? 그냥 밑그림이잖아 하면서 조롱했어요. 기사에다 이렇게 비꼬았죠. 인상? 그럴 줄 알았지. 저기 어딘가에 인상이 있겠지. 참 자유롭고 그리기 쉬워 보여서 좋겠네. 그리고 그는 이 조롱을 가득 담아서 기사 전체의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인상주의자들의 전시회. 바로 이 순간 역사의 아이러니가 탄생합니다. 그들을 비웃으려고 만든 이 모욕적인 단어가 오히려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죠. 이 위대한 예술혁명은 마침내 인상주의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모든 혁신은 처음에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힙니다. 인상주의자들의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그저 인상일 뿐이라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